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토마토를 들깨 수확하고 나서 토마토를 밤새 땄어요. 익은 거 위주로 따고 안 익은 것도 다 못 따왔어요. 그러니까 익으려고 폼 잡는 그런 좀 성숙한 풋 토마토까지는 따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게 많이 달렸어요, 밭에. 근데 다 못 따왔습니다. 서리를 한번 더 맞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상태를 또 봐야죠. 얘 추위에 그래도 좀 강해요. 음, 자, 이렇게 수확한 것들을 이렇게 분리 작업을 다 했어요. 어, 이거는 이제 썰어가지고 설탕 말고 꿀절임 할 거고요. 그럼 애가 잘 떠먹어요. 이거는 피망, 그리고 남은 거, 요거는, 요거는 이제 토마토 피레 만들려고요. 지금 들통에다가 부어놨습니다. 요거를 이제 좀 조각을 두세 조각을 낼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 없이 그렇게 끓일 겁니다. 저어주면서 이제 끓여야죠. 토마토는 정말 아무것도 안 넣고 토마토만 끓이거든요. 거기에 뭘 넣질 않아요. 소금도 안 넣고 설탕도 안 넣어요. 그냥 이대로만 끓여가지고 그 병에 금속 뚜껑이어야 돼요. 깨끗하게 소독된 병에다가 공기 없이 뜨거울 때 부어가지고 금속 뚜껑을 딱 잠궈야죠. 그러면은 이게 1년 넘게 보존이 된대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몇 병을 만들어 놨어요. 여름 내내. 겨울에 먹을 라이코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라이코펜은 수박에 더 많아요. 그런데 수박을 저장하기가 그러니까 외국 같은 유튜버 채널을 보면 수박도 끓여가지고 뭐 어떻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토마토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여름 내내 그 작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릴 거는 병을 좀 작은 거를 여러 개 구입하십시오. 큰 거 하면 그 토마토 그 퓨레에 구속이 돼요. 그러면 토마토 요리만 몇 주 내내 먹다 보면 질립니다. 볶음밥이나 그냥 밥 카레 섞어가지고 소스로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저는 양배추 수북하게 볶아가지고 토마토 소스 세 국자, 네 국자를 넣어요. 마늘도 좀 넣고 올리브유 넣고요. 올리브유를 캔 만들 때 넣는 분이 계신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올리브유는 기름인데 뭐 산패되는 그런 염려들이 있으니까 뭐든지 오일 같은 경우는 즉석에서 해서 드세요. 그렇게 뭐 그렇게도 충분히 용출되니까요. 기름에 이렇게 볶으면서 라이코펜이 더 증가되면서 용출될 거니까 기름 쓰는 방법도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따로 먹을 거. 이 밑에 지금 방울토마토가 여기 속에 보이죠? 밑에 깔렸어요. 여기 한번 부어 볼게요. 제가 토마토를 이번에 종류를 되게 다양하게 심었어요. 이게 한 5종류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노랑, 주황,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주름져 있죠, 주름. 이게 맛있어요. 이름을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이름이 되게 다양해서 요거 크네. 주름이 이렇게 호박처럼 이렇게 너울너울 주름이 졌죠? 이게 맛있더라고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깨끗이 씻어서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는 소개해 볼게요. 이거는 초록 토마토입니다. 이건 익어도 초록이에요. 이게 자기 임무를 다 한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요거는 흑색 토마토예요. 근데 맛은 좀 떨어져요. 그냥 흑색이 들어갔다는 거. 맛은 좀 떨어지지만 그냥 건강푸드로 종류별로 제가 심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주름진 게 그래도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평범한 방울토마토인데요.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이거는 모종으로 최초로 산 거였는데 그렇게 맛있는 토마토는 아니었어요. 맛있는 토마토가 뭐냐면 주황색이 있어야 되는데 주황색이 안 보이네요. 이거는 좀 불량인데 그래도 주황입니다. 얘는 요게 맛있어요. 노랑도 맛있고요. 주황도 맛있습니다. 빨강은 그냥 평범한 맛이고요. 이게 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을 못하니까 그냥 잘 안 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 맞으면 갈라져가지고 그냥 터지고 이게 좀 애매해요. 초록 토마토는. 이게 초록인가? 이게 다 익은 초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흑색 토마토랑 요거랑 좀 차이가 거의 안 나죠. 이게 다 익은 거예요. 여기서 더 흑색으로 안 돼요. 그리고 초록도 이게 초록에서 끝나요. 이렇게 다양하게 심었습니다. 정말 올해는 토마토의 계절이었어요. 이거 설명해야죠. 이거는 풋 풋인데 왜 토마토에는 토마토만의 독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솔라닌 계통인지는 모르겠는데 토마토만의 그 풋에는 토마토만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염려해서 제가 좀 익으려고 폼 잡는 이런 중간 과정 있잖아요. 이렇게 하얗게 변하면서 이렇게 다시 분홍으로 바뀌고 이렇게 빨강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변하는 이런 토마토를 주로 따와요. 그러면 독성이 좀 덜하겠지 하는 저만의 어떤 위로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뜨거운 이제 간장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좀 식혀야죠. 너무 뜨겁지 않은 그거를 끓인 간장, 설탕, 식초를 여기다 붓는 거죠. 물론 이걸 썰어야 됩니다. 이렇게 썰어줘야죠. 그런 다음에 이걸 그 간장물을 부으면 정말 맛있어요. 정말 씹을 때 그 식감이 정말 그게 맛있어요. 자꾸 집어 먹게 되는 맛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게 밤 막 11시, 12시에 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피망, 파프리카 이런 종류들을 꼭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밥 반찬으로 훌륭하게 역할을 제대로 했거든요, 이번에. 음, 음. 풋고추도 지금 많이 열려 있는데, 이웃 나눔을 했는데도 지금 다 못 땄어요. 제가 갈 때만 딸 수 있잖아요. 제가 없을 때 제 밭에 들어와서 따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제가 임박해가지고 2번밖에 안 갔거든요. 아무튼 이 토마토 가공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 딸이 왔으니까 다 먹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요거는 요대로 물 없이 끓인다고 했죠. 토마토 퓨레, 토마토 페이스트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병으로 담아 놓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음, 정말 그러니까 토마토 소스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 병만 있으면 음, 그 조리법도 좀 올려야 되겠는데 정말 간단하게 하거든요. 양파 해도 되고요, 양배추 해도 되고요. 그거를 수북히 그냥 볶아요. 그리고 토마토만 넣는 거죠. 마늘 넣으면 더 맛있고 안 넣어도 상관없고.
그렇게만 해요. 정말 다른 거 안 들어가요. 카레 몇 숟갈 넣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줬더니 카레 향도 진하지 않을 뿐더러 토마토의 향도 참 맛있고요. 그럼 그 소스에 애가 밥을 이렇게 비벼 먹죠. 우리 아들이 잘 먹어요. 이렇게 약 먹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칼슘, 마그네슘 뭐 그런 걸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젊은 애들이라 그런지 건강을 믿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건강식품을 이렇게 알약 같은 것도 비타민C도 먹어야 되는 시국인데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푸드 식단으로 차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요 장아찌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토마토 수확한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다양하게 토마토를 심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 작업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어, 이제 안주인이 해야죠, 이거는.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라이코펜, 통조림 많이 만들어 놓기. 통조림이 아니고 병. 많이 만들어 놓기. 그렇게 하면 정말 실속 있는 농사가 되거든요. 버려지는 거 하나 없이. 하우스에다가 토마토를 지으면 정말 버려지는 거 하나 없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 노지라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오면 토마토가 꼭 갈라짐이 생겨요. 여기가 이제 갈라져가지고 터지죠. 그럼 그 터진 자리로 벌레가 꼬이기도 하고요. 썩어 들어가죠. 그러면 먹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장마 때는 거의 먹을 수 없는 게 토마토예요.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이제 끄트머리 늦수확하는 토마토는 한 번 더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니까 뽑아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나 많이 수확이 되잖아요. 또 이렇게 한 차례. 이거 지금 가격을 따지면 마트 가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담아놓고 8,000원 막 그렇게 해요. 음, 그렇게 따지면 뭐 아무튼 요게 저는 제일 좋습니다. 저는 재미로 농사 짓기 때문에 이렇게 다품종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심어서 보는 그런 즐거움을 되게 좋아해요. 참, 사진으로 박아두고 싶네요. 네, 이제 저는 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냥 요대로 여기 칼집 내가지고 두세 조각 만든 다음에 그대로 끓일 거예요. 그대로 푹 끓일 겁니다. 그래서 그 수분이 여기서 나오는 수분이 다 날아가게 해야죠. 이렇게 날아가서 건더기만 있게. 그렇게 하면 많이 농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병에다 담는 겁니다. 뜨거울 때. 가득 담는 게 좋아요. 그 위에 조금 공간만 남기고 저 같은 경우는 가득 담거든요.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내려가요. 물론 뚜껑은 바로 닫아요. 뜨거울 때. 그러면 이게 진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작업은 어, 병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병뚜껑을 눌러보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눌러봐가지고 움직임이 없으면 토마토 그 진공 포장이 잘 된 거예요. 그거는 1년이고 2년이고 보관이 가능한 거죠. 방부제 하나 없이 보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뚜껑을 만져봐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거는 안에 공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거는 토마토가 오래 보존이 안 돼요. 한두 달 새에 빨리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놔둬봐야 나중에 곰팡이 핍니다. 곰팡이 핀 부분, 윗부분만 이렇게 걷어내고 먹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찝찝하니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병을 너무 큰 걸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있는 병 쓴다고 집에 있는 병 다 꺼내서 소독해가지고 그때 너무 이제 바쁘잖아요. 병 준비 안 됐고 토마토는 많고 하니까 막 급한 대로 막 갖다 썼는데 어,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지금 요만큼 이렇게 먹었어요. 이거 한 번 요리할 때 한 번 쓴 양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딸내미 왔으니까 이만큼 또 쓰겠죠? 다 버버려야 되겠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려니까 부담되잖아요. 조금 물론 냉장고에 넣으면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저거 반 정도 되는 병 이런 걸로 우리 집 과자입니다. 딸내미가 과자 좋아해요. 물론 과자 먹으면 안 되는데 밥 먹고 나면은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과자를 좋아해요. 짱구를 좋아하죠. 짱구. 초코파이는 진짜 1년 만에 산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이제 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좀 놔둬도 며칠 놔둬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얘는 제일 마지막에 작업하게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먹을 거고 얘는 조리할 때 쓸 거고 얘도 후식이고 요게 제일 급하니까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내년 농사 계획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영상 올립니다. 이렇게 예쁜 토마토 수확해 가면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애들이에요. 애들이 그렇게 토마토를 잘 먹어요. 이건 정말 뿌듯한 농사라고 해야 되나? 애들이 잘 먹으니까요. 어, 노약자들도 잘 먹죠. 어른들도 잘 먹고 그리고 이빨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이거 씹기에 부담이 없거든요. 그리고 라이코펜을 먹어줘야 되니까 그 엄마 아빠도 많이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올해는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농사 안 지을 때 그냥 사다 먹는 그런 식재료들은 되게 어, 사놓고 안 먹어요. 애들 주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진 거죠. 지금 이 감도 6개짜리 이 감을 샀거든요. 이게 5,000원인가 했어요. 근데 아들 주고 딸 주고 저는 안 먹었잖아요. 이런 식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뭘 잘 안 먹으니까 부모님한테 죄송해요. 하늘에서 우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로 한 겁니다. 농사를 져서 농작물이 이렇게 풍족하면 저도 먹으니까. 제가 올해 수박을 엄청 먹었거든요. 놔둬봐야 상하니까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당도도 뛰어나고 양도 많으니까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수박은 애플 수박 꼭 심으세요. 복수박도 심으세요. 다른 수박은 안 심어도 됩니다. 복수박하고 애플 수박만 심으세요. 복수박이 더 농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애플 수박은 많이는 안 달리고 그냥 조금 달리다가 끝났어요. 한 뭐 막 3, 40개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20개 정도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뜻밖이었어요. 근데 뭐 애플 수박도 막 이렇게 크게 열려가지고 이게 애플이야 복이야 막 그런 생각 드는 애플 수박도 있었어요. 이 파프리카 정말 식재료로 심기에 정말 좋거든요. 파프리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기 그거 뭐죠?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파프리카가 아니고 파프리카를 심어야지 피망을 심지 말고
피망 향을 싫어해요. 우리 둘째 딸이. 그러니까 첫째 딸이. 그래서 이 파프리카까지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망하고 파프리카는 맛이 달라. 어, 다들 이렇게 과일 먹듯이 오빠 동생도 먹는데 너도 먹어야지 하면서 갖다 줬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제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휴, 그러니까 애가 건강푸드를 안 먹는 식재료가 한두 개 있으면 괜히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엄마의 욕심이겠죠, 그것도. 네. 자, 아무튼 잡담 그만하고 이거를 그대로 덮지 말고 썰어야죠. 썰고서 이제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두세 조각을 모두 내놨습니다. 물 한 방울 안 들어갔어요. 밑에는 방울토마토가 깔렸습니다. 보여드릴까?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는 안 썰었어요. 안 썰었죠? 동그란 상태 그대로죠? 네. 요대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불을 켜세요. 불 켤 때 가스 냄새 나면 들여 마시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그냥 후 하고 얼른 빨리 내뱉으세요. 이제 이렇게 그냥 놔둬도 안 타요. 그러다가 지가 익으면 여기서 수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타지를 않더라고요. 가끔씩 와서 이걸로 이렇게 휘 저어주면 돼요. 그리고 또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한 7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렇게 뒤섞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금방 이렇게 보이시죠? 수분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니까 타지를 않아요. 이대로 계속 끓이겠습니다. 그리고 글쓰면 이런 풋보다도 빨갛게 익을수록 라이코펜이 많으니까 더 만들 수 있었는데 부지런 떨면 터져가지고 버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속상하더라고요. 여름에 큰 토마토들이 맛있어요. 큰 찰토마토 있죠? 이런 큰 게 맛있어요. 썰어서 꿀을 이렇게 얹어 놓으면 애들이 숟가락 여러 번 가죠. 애들 꿀 먹이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저는 애들이 꿀을 은근히 잘 안 먹어요. 주스 같은 거 만들어줄 때나 먹지요. 부모가 주스 만들어주는 게 쉽나 요즘 같은 시대에. 밑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안 타요. 이제 이 수분을 이렇게 많이 생기는 수분을 다 날려줘야죠. 날려주는 그 과정에서 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자주 저어줘야 됩니다. 설탕을 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분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건더기가 밑에서 이제 탈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자주 저어줘야죠. 도깨비 방망이가 필요해요. 이제 이게 다 끓인다고 다 이렇게 흐물흐물 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이렇게 수분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좀 부들부들해졌다 싶으면 이제 도깨비 방망이로 이렇게 여기다 직접 대고 윙 갈아요. 껍질째, 이 껍질 안 벗겼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껍질 안 벗겼다는 거.
되게 이거를 데쳐내가지고 칼집을 이렇게 해서 데쳐내잖아요. 그래서 껍질을 싹 벗겨내고서 그렇게 끓이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토마토 캔닝한 거 있잖아요. 병에 담은 거. 그것도 그냥 껍질째 간 거예요. 굳이 그 작업을 하니 저도 못 모르고 처음에 그 작업을 했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껍질도 그냥 그대로 다 쓴다고. 아, 그래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분 때문에 정말 편하게 작업을 했어요. 처음만 빼고. 어, 밭에 갔다 오면 이런 뒤처리하는 이런 시간들이 그러니까 애 밥 세끼 해주면서 이렇게 뒤처리도 같이 병행해야 되니까 일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올해 참 일이 너무 많았어요. 공부도 해야지. 아, 그 작업도 해야지. 여기 오면 또 밭 걱정되지. 밭에 가면 여기 있는 애 걱정되지. 그냥 그냥 그랬어요. 서울에 있는 딸들 걱정되지. 물 봐요. 물이 이렇게 많이 생겼죠. 찰랑찰랑하죠? 너무 힘들 때는 여기서 불 딱 끄고 그냥 가서 누워 있었어요. 이 수분이 미워가지고 어떤 때는 이 수분만 따라 버린 적도 있어요. 빨리 증발하라고. 그런데 여름이 다 가버렸네요. 길고 긴. 고추 작업하는 거 하고 고추를 이번에 그 가정용 건조기로 해가지고 힘들게 말렸어요. 빨리 안 마르니까 펼쳐서 말렸거든요. 가위집을 다 넣어준 거죠. 물론 안에 벌레 있나 없나 확인하고 싶어서 연 것도 있어요.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정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고춧가루를 내니까 정말 이 세상에 제일 믿을 만한 고추는 내 고춧가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8근 고춧가루를 내니까 뿌듯했어요. 이제 생전 안 담아본 고추장도 한번 담아봐야죠. 이렇게 재료가 풍부하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겨요. 돈 주고 살려면 잘 안 사지잖아요. 먹을 만큼만 조금 사지. 마트에 가서 고춧가루 담아진 걸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병에 담아졌거든요. 플라스틱 병, 플라스틱 용기.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만 얼마 했어요? 만 얼마. 말이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모종만 해도 모종값이네 완전히. 물론 저기 고추 기르는 게 힘들죠. 관리가 많이 필요하죠. 이제 수확철 되면 수확하느라도 힘들고 비 오면 또 탄저버릴까 걱정되고. 근데 전 이번에 아주 수월하게 농사 졌어요. 이거 물 보세요. 물이 하나가득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서서 이렇게 바라보기 뭐 해가지고 그냥 불 딱 끄고 가 누워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수분을 어느 정도 나오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끓였죠. 용 쓴 거죠. 근데 이번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 수분 속에도 미량 요소 미량 영양소라고 해야죠. 이번엔 사람이 먹는 거니까. 이거 봐요. 벌써 자박자박하게. 이걸 좀 끓여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딱딱하지 않은 그 정도 되면 그때 불 끄고 좀 식힐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에 도깨비 방망이 집어넣으면 기계 상할까봐 조금 식혀서 윙
돌릴 거예요. 초반엔 아무리 끓여도 잘 안 저어도 안 타요. 이제 막판에 이제 다 완성될 쯤 돼서 뒤편에 가서 이제 그때 많이 저어줘야죠. 수시로 와서 이렇게 바닥을 긁듯이 하면서 저어줘야 돼요. 왜 계란찜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분이 정말 많이 생기죠. 네. 영상 길어지기 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도깨비 방망이 할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날 아침입니다. 종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또 담습니다. 보면 어제 아이를 주려고 따로 담아둔 방울토마토 여러 종류였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른 종자는 멀쩡합니다. 흑토마토, 주황토마토, 노랑토마토, 일반 빨강토마토, 그리고 초록토마토도 안 터져요. 그런데 모종으로 제가 종묘사에서 산 거, 그런 거는 제가 어떤 종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걸 사면 이게 씻고 나면 이렇게 꼭 터져요. 얘는 지금 터진 것만 이렇게 한쪽으로 좀 몰아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집에 조그만 파리 같은 게 어느새 생겨납니다. 그러면 집안 환경이 안 좋아지죠. 안 터지기도, 예, 터졌네. 이런 게 참 안 좋더라고요. 이리 씻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초록만 따로 놔뒀는데 이렇게 또 그새 익었네요. 보면 여기 어제 끓이다만, 그러니까 부르르 끓어오르고 좀 놔뒀다가 힘들어서 좀 끄고서 식히려고요. 저는 이제 핸드블렌더 고장나는 게 싫어가지고 오래 쓰려고 좀 식혔다가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 언제 증발시켜서 다 농축시키나 싶어가지고 이 물을 이제 나중에 하다가 귀찮아서 버렸어요. 따라서 쭉 버리고 이 건더기만 이제 농축시켜가지고 토마토 캔닝 퓨레 페이스트 그걸 만들었죠. 지금 이렇게, 근데 버리기가 너무 또 아까운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컵에 따라 놓고 마셔보려고요. 아직 온도가 좀 남았네요. 근데 시크름해요. 그래도 몸에 좋으니까 한 컵, 이제 시큼한 맛은 설탕이 이제 줄여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꿀을 타볼까 합니다. 왜 신김치도 버물버물 설탕에 버무려 가지고 볶잖아요. 신맛 좀 빠지고 맛도 좀 더 상승되라고. 그런 원리입니다. 요리의 원리를 좀 몇 가지 알아두면 요리하기가 참 편해요.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좀 정성을 더 들여서 이 국물 버리지 않고 이대로 핸드블렌더로 갈고 그대로 그냥 오래 두고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자, 이게 도깨비 방망이 정말 오래 잘 활용했어요.
이렇게 갈아주면 껍질까지 아주 잘 갈아집니다. 네, 아주 잘 갈렸습니다. 굳이 뭐 안 갈리는 건 안 갈리는 대로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목넘김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자, 불을 다시 켜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신경 써서 가끔씩 이렇게 저어 주셔야 돼요. 가끔씩 오셔가지고 저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 가끔이 몇 분마다인지 시간을 재보십시오. 밑이 이렇게 긁어봐서 이렇게 긁어봐서 안 긁히는 게 있죠. 그럼 그건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이 매끄럽지 않고 만약에 뭔가 긁히는 느낌이 들면 그거는 탄 거니까 바로 이 냄비를 이동시켜 주십시오. 닦으면 금방 닦여요. 왜냐면 이게 약간의 알칼리 음식이기 때문에 잘 닦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끓이다가 이렇게 저어주는 시기를 좀 놓쳐가지고 바닥에 뭔가 긁힘이 느껴진다 하면 무리하게 긁지 마세요. 그러면 탄 게 섞입니다. 또 냄비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끓이면 됩니다. 바닥을 이렇게 긁으면서 저어주세요. 그래야 밑이 안 타. 넓은 주걱으로 사용해 주시면 바닥과 이 주걱이 닿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몇 번만 쓱쓱쓱쓱 하면 되겠죠. 자. 이대로 끓여서 이제 농축시키십시오. 가끔씩 와서 저어주시고요. 네, 조금 덜어낸 토마토 국물에 이렇게 꿀 2숟갈을 탔습니다. 꿀이 단 편이 아니거든요, 제 거는. 1년 숙성 꿀이어서 그 영양 가치는 높은데 단맛이 강하지는 않아요. 제가 하는 양봉업자 중에 정말 토종으로 천연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농법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그분은 딱 1년에 한 번 꿀을 뜹니다. 그러니까 꿀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햇꿀이 아니고 좀 숙성된 걸쭉한 어떤 색깔이 좀 갈색을 띄어요. 그러니까 여러 자연의 꽃의 꿀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꿀이죠. 그분은 그 현대화된 다른 그 양봉수를 이렇게 적용해서 키운다기보다는 정말 벌과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뜹니다. 그래서 또 꿀도 비싸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신맛이 줄었어요. 정말 먹을 수 있는 음료가 됐습니다. 괜찮네. 국물을 더 떠넣고 그랬네요. 그냥 다 끓였는데. 이렇게 한 페트병 만들어 놓고 밭에서 일하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수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밭에 일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음료라도 건네주면 참 그게 고맙더라고요. 이제 일은 고되고 힘든데
뭔가 마실 거를 갖다 주면 정말 좋더라고요. 커피는 많이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예전에 이제 주말 농장 할 때 딸아이가 엄마 힘들다고 편의점 가서 얼음에 커피 해가지고 그 시원한 얼음 커피를 밭까지 가지고 왔더라고요. 밭까지 걸어오려면 15분? 그런데 그걸 만들어 온 거예요. 참 심성이 예쁘죠. 누구를 위한다는 그 마음이, 그 정성이.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엄마가 밭에서 일하고 계시면 제가 밭까지 갔죠. 뭔가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집안 청소, 방 닦기 그런 걸 제가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크면서 그걸 안 하더라고요. 큰애 같은 경우는 남자인데 오히려 이제 해요. 가끔씩은. 둘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아마 할 거예요. 아빠가 안 하니까. 그리고 셋째 같은 경우는 시키면 해요. 바빠서 안 하는 거지. 걔는 착해요. 이해심도 많고. 제가 키워서 그런지 제가 키운 대로 좀 크는 것 같아요, 걔는. 큰애 작은애는 고집이 세가지고 지금 씻어가지고 놔둔 게 터졌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먹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아침 식사로 이렇게 그냥 대충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골고루 많이 드시지 마세요. 물론 입은 즐거울 수 있겠지만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즐기는 장소에는 여러 가지 갖춰놓고 먹으면 좋은데 평소에 너무 많은 거를 펼쳐놓고 거하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배고픔이 우리 몸을 살립니다. 배는 고픈 다음에 뭐 음식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위장 기능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침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참 끓이고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농도 보세요. 여기서 조금만 더 끓일게요, 저는. 왜냐면 이게 너무 이렇게 묽으면 병이 많이 필요해서요. 더 되게 해서 병에 넣어야지. 양이 너무 많으면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조금만 더 끓이는데 여기서부터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게 호박죽 끓이면 중간에 이렇게 분화구처럼 통통 튀거든요. 그러면 이제 뜨겁습니다. 저는 지금 바닥에 평평한 이렇게 바닥 면적 갖고 닿는 면적이 이렇게 평평한 게 좋거든요. 주걱이 없어가지고 후라이팬 그 뭐야 뒤집기 그걸로 이렇게 긁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만 긁어주면 이제 타지 않으니까요. 요때는 좀 자주 뒤집어줘야 돼요. 이렇게 섞어줘야 돼요. 바닥이 쉽게 타거든요. 막판에 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수분이 없어 보이죠? 아이고, 아이고. 이럴 때 이제 불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수분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있기야 있는데 이제 물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건더기만 이렇게 있어 보이죠? 이럴 때 딱 끄시고 이제 병에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다 담았습니다. 이번엔 좀 더 가득 담았어요, 저번보다. 전에 보니까 이게 다 담고 나서 여기 지금 공기가 지금 이게 비어있는 공간이 보이죠? 여기가 채워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아래로 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가득 담았습니다. 뜨거울 때 이렇게 담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병 주변을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벌레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파리가 알 싫으면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병 주변을 잘 닦아 주시고요. 그래도 너무 가득 담은 거 아닌가? 좀 덜어내야 되나? 뚜껑 넘치겠는데요, 그죠? 살짝. 이 정도면 뚜껑에 닿긴 닿는데 얘도 좀 살짝. 이제 뚜껑 덮겠습니다. 지금 병이 굉장히 뜨거워요. 이렇게 만져보면 엄청 뜨거워요. 이렇게 두 손으로 꽉 잠그십시오. 이렇게 해서 또 두 캔 완성했습니다. 겨울에 이제 뜯어서 요리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토마토 주스도 해 드시고요. 소스도 해 드시고. 그리고 요즘 계란 후라이 이렇게 스크램블 하면서 이것도 넣더라고요. 자기가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소스 활용법. 제가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토마토 캔닝을 만들어서 퓨레 페이스트죠. 그거를 활용하는 요리법 중에 하나.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든지 자세히 보여드려야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달 전인가? 이렇게 양배추 보관법이라고 이렇게 뜯어서 먹는 양배추 밖에다 두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벗겨서 먹는 양배추를 추천했어요. 냉장고에 넣지 말고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면 야채가 말라가면서 더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고 단맛은 더 잠기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안 싱싱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5장을 뜯었습니다. 지금 3인이 먹어야 되거든요. 3명이 먹어야 되는데 5장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씻으려고 이렇게 씻고 나서 이렇게 담궈 놨어요. 냄비 오래돼가지고 지금 이럽니다. 안 버려요, 저는. 오래된 냄비가 더 정이 가더라고요. 저와 함께인 세월을 저는 높이 쳐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이만큼 먹었어요. 사실 그거 다 먹고 이게 2번째입니다. 자,
궁금하시죠? 이 봉투. 이게 열매마예요. 열매마를 급하게 보이는 대로 그냥 따갖고 왔어요. 얼어버릴까봐. 이제 큰 거는 안쪽에 있는데 안 보이니까 못 따온 거죠. 지금 영하 2, 3도, 2도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추위에 좀 견디더라고요. 작년에 키워보니까. 그래서 키워본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조바심 내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자, 토마토 퓨레는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센 불에서 중불로 줄였어요. 너무 센 불에 끓이기만 하면 영양소 파괴가 될까봐. 빨갛게 더 선명한 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걸 다 썰어야죠. 다 썰어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양배추 양이 5장인데 좀 확 줄었죠. 이제 3인분이면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죠. 지금 다른 요리 병행하느라고 살짝 태웠습니다. 여기서 더 팍 익혀서 양을 줄여도 돼요. 자, 마늘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퓨레도 넣겠습니다. 이게 바로 완성된 토마토 퓨레거든요. 밥그릇 하나 가득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졸이시면 돼요. 여기다가 라이코펜의 그 효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갈 더 넣겠습니다. 올리브유 없으면 참기름 쓰셔도 돼요. 양배추 5장 했지만 푹 끓이니까 양이 별로 되지가 않죠? 사실 더 끓이고 싶은데 지금 식사 준비가 더 급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다 저는 카레가루 1인분에 한 숟갈
그러니까 총 3숟갈을 넣고 물도 조금 넣을게요. 양이 많지 않으면 조금만 넣어도 상관없어요. 카레 향만 나도 애들은 좋아하니까. 물하고 여기다 소금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한번 끓은 다음에 불 끄겠습니다. 네, 애들이 요즘 그 인터넷 수업 듣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얼른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스를 2명이서 다 먹고 요거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참기름하고 볶아서 밥만 이렇게 그 3인분 거의 4인분 되는 양의 밥을 볶았는데 그것도 다 먹고 저는 밥만 이렇게 참기름 볶아 갖고 와서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남은 소스에 밥 먹습니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토마토 내년에 좀 많이 심으십시오. 좀 간편하게 저만의 복잡하지 않은 자세한 토마토 퓨레 만드는 법을 올려둘 테니까요.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겨울에도 비싼 토마토 안 사 먹고 집에서 이렇게 맛있게 해 먹을 수 있어요. 지금도 영상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마저 만들면 올리겠습니다.